자, 그 40번 봅시다. 여러분 그 52조가 뭐예요?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뭐 딱 떨어지네, 그죠? 이거 뭡니까? 의원 내각제소다, 그지? 그다음에 63조도 그러네.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이게 전부 다. 그다음에 마지막 68, 16조 국무총리, 이 세 조항은 자체는 의원 내각제소다, 그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네.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고 의원 내각제소를 가미하고 있다. 그게 핵심입니다. 오케이. 46번 볼까요? 통제수단이다. 옳지 않은 것은, 기억은 여러분 뭡니까? 기억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통제한다, 그지? 기억보다 이게 틀린 거다, 그죠? 기억 지금 보시면은 대통령이 이런 우리가 탄핵소추 의결 권한은 누구 권한입니까? 국회의 권한이죠. 자, 그래서 기억에 대통령이 위반할 때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하는 기관이고 탄핵소추 의결 기관은 국회죠. 이게 바로 틀렸네. 2번 같은 경우는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이런 법률과 달리 명령이나 규칙이 법률이나 헌법을 위반하면은 요거는 법원에서 통제하죠, 그죠? 법원에서 통제하는데 최종 통제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대법원. 이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여기 2번은 맞는 이야기다, 그죠? 3번, 4번은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보시고, 특히나 4번 같은 경우는 국회가 해임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다 이런 거 다 기본적인 그 제도의 내용들이니까 암기를 하셔야 돼요. 47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것끼리 묵은 것은, 기억의 행정각부장은, 자, 우리 행정각부장이 누굽니까? 근데 뭐 통일부 장관, 외무부 장관, 그죠? 행정각부의장은 누구 중에서 뽑는다 그랬습니까? 국무위원 중에서 뽑아요. 누가 제청을 한다고? 국무총리가 제청을 해줘.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맞다, 그지? 다음 니은입니다. 감사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국회의 동의사항이에요. 감사원장도 임기는 4년입니다. 요거는 기본 암기사항입니다. 기억 니은 맞느냐 이거요? 자, 디귿에 여러분 긴급재정경제처분이 있어요. 긴급재정처분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사후 승인 대상입니다. 그래서 디귿 같은 경우는 명령을 발표한 후까지는 많은데 사후 승인 사항이에요. 보고하여 동의를 얻는다가 아니고 승인 사항입니다. 선 조치 후에 승인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선 조치 후 승인받는다 이 말입니다. 리얼에 국무회의는 여러분 이거 심의기관이죠. 그래서 리얼에서는 어떤 단어가 틀렸습니까? 제일 끝에 보면은 의결기관, 의결이 아니라 그냥 심의기관, talking about 한다, 그지? 뭐 그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야. 이게 틀린 거야. 자, 48번 한번 볼까요? 옳지 않은 것은, 자, 기억은 누굽니까, 여러분?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이네. 대통령이야. 기억은. 니은은요?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국정 운영을 보좌한다. 뭐 총리네, 총리. 그러니까 총리가 딱 이런 길을 가지고 있죠. 대통령을 보좌하여 그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디귿 선 최고 심의기관이다. 최고 심의기관 좀 전에 했네, 그죠? 국무회의입니다. 리얼은 행정각부 소관사무 집행. 행정각부 소관사무가 있는 게 뭡니까? 각부야, 각부. 이게 그래서 행정각부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뭐야 근데 리얼에 해당되는 그게 뭐 좀 전에 말했던 뭐 외무부 장관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리얼이
행정각부의 소관 사무를 집행하거나 불행을 발할 수 있다. 1번에 기억은 국가 원수다. 당연하죠. 니은은 여러분 니은 요게 지금 국무총리죠. 이러면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이에요. 국무회의 의장이 누굽니까? 대통령이다. 그죠? 여기는 그쪽에 니은은 디귿의 의장이 아니라 디귿의 부의장이다. 그래야 맞아요. 그 3번, 4번은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오케이. 행정각부의장은 됐습니다. 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49번 한번 볼까요? 옳은 것은 52조 보시면은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을 제한할 수 있다. 좀 봤고요. 이번에 523조의 2항 이거네. 이거 523조 2항은 여러분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죠. 거부할 수 있다. 623조는 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나와서 진술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고요. 66조는 대통령의 원수로서의 지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번의 기억은 자 기억입니다. 기억이 뭐야? 국무총리는 국회 내 과반수 정당 그건 전혀 관계없죠. 현재 우리나라는 국무총리 누가 임명합니까? 그냥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죠?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그냥 임명해버립니다. 2번의 니은이 기억은 그죠? 국회는 국무총리나 좀 전에 앞에서 봤습니다. 국회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어요. 그건 2번 질문은 맞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는 문항들 계속 벌써 우리 한 몇 문제 봤는데 계속 한 두세 문제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요는 질문들은 질문 하나 질문에 딱딱딱 정리하셔야 돼요. 익히 버립니다. 그냥 3번 디귿은 누굽니까? 디귿은 대통령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비상조치권 해석 이런 건 없어요. 옛날에는 했으면 지금은 없어요. 4번에 헌법 52조 53조는 52조는 누굽니까? 52조는 의원내각조서 맞죠? 이게 지금 정부는 그래서 53조 2항 이건 여러분 전형적인 대통령조서죠. 법률안 거부권이니까 62조 1항 요것도 의원내각조서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의원내각조서가 아닌 것은 53조 2항이네. 즉 거부권이네. 나머지 52조, 51조 1항은 의원내각조서 맞습니다. 자, 밑에 문제 한번 볼까요? 간통죄 조항입니다. 자, 이건 우리가 여러분 수업 시간에 이 간통죄에 대해서 우리 여러 차례 한번 다뤄봤고요. 지금 이거 그대로 놓았네요. 자, 헌법 23, 청구인들은 간통하였던 사실로서 기소되어 헌법 241조 이게 간통죄 조항입니다. 위헌이라며 위헌 법률 제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등등 우리 기본적 흐름 그대로입니다. 됐고 밑에 바로 문제 받으면서 위에 다시 이걸 올라가겠습니다. 1번이 가는 가 이게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줄이 제청까지 들어가 있죠, 그죠? 줄이 딱 제청까지 지금 제청권은 누구나 아닙니까? 법은 맞죠? 그 뒤에는 신청은 당사자가 하는 것이지만은 제청 자체의 권한은 법은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맞는 지문이에요. 2번에 요때 나는 여러분 헌법소원은 성격이 뭡니까? 많은 헌법소원인데 본질은 위헌심사 해달라고 하는 헌법소원인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위헌심사형 이렇게 말했어요. 맞다. 그래서 3번에 다 헌법 10조에서 보장하는 이 행복추구권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때 수업 시간에 이 성적 자기 운명 결정권의 근거 조항은 행복추구이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야기입니다. 다한적 행복추구권은 자기 운명 결정권을 전제한다 이런 말하고 그런 말입니다. 지금 다음 라는 뭔가요? 사생활 비밀. 사생활 비밀은 이거 자유권적 기본권이죠. 국가가 나의 사생활을 함부로 간섭하지 말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한다 그죠? 틀린 이유는 국가에 의한 자유가 아니라 국가로부터 이렇게 말해야 돼. 51로 한번 볼까요? 옳은 것은 지금 여러분 국회의장하고 이 보니까 이렇겠네.
지금 국회의원 A가 중간쯤 봤던 이런 말로네. 국회의원 A가 국회 부의장 자체가 국회 부의장을 전절해서 권한쟁의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는데 달리 말하면 어떤 권한인가 하니까 예산은 심의하면서 질의 표결권을 방해했다 이거지, 그지? 이게 아마 야당 국회의원이었고 이 사람은 야당 국회의원이었고 여당 국회 부의장은 여당이었겠죠. 그래서 야당 국회의원이 자꾸 딴지를 거니까 심의 표결권을 딱 그냥 이렇게 날치 같은 걸 해버렸다는 이야기다, 그지? 이거는 전형적으로 권한쟁의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 권한사항 중에서 권한쟁의 사건이에요. 권한쟁의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거랑 다르죠, 그죠? 헌법소원은 여러분 이거는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를 주장할 때다, 그지? 요거는 기본권 침해, 이거는 기본권이 아니죠. 이거는 직무 권한입니다. 이거는 직무 권한을 내가 침해당했다 이래. 이거는 권한을 침해당했다는 거야. 이러면 기본권하고 권한이 다르다, 그죠? 이거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고, 이거는 권한 침해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지금 뭐예요? 이거 국회의원으로서 내가 질문할 수도 있고 표결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당했다. 이거는 기본권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일단 기억은 뭐냐? 국회의원의 권한은 그렇죠. 예산을 심의 확정한다 맞고요. 니은의 이 심판은 이 권한쟁의 심판입니다. 니은이 틀렸고요. 권리구정 헌법소원이 아니에요. 디귿에 만약에 디귿에서 이 결정해서 기각했단 말은 뭡니까? 국회의원 A가 헌법재판소에다가 국회 부의장이 나의 권한을 침해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시켰다, 그죠? 기각이는 뭐죠? 여러분, 이유 없다. 너희 주장은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 주장은 이유가 없다. 기각. 달리 말하기는 패소입니다. 패소. 네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너는 이유가 없다. 너 아웃이야 이 말이다, 그죠? 그럼 여러분, 다 그렇게 하면은 기각 결정이 내려질 때 2010년도 예산은 유효하다가 아니 그렇죠, 유효하죠. 달리 말하면 권한 침해 당한 사실이 없다는 이야기니까. 리얼에 디귿에서 자 우리가 유일하게 다른 것은 다 6인 이상인데 권한쟁의만은 얼마입니까? 권한쟁의만은 이거는 과반수죠. 과반수 찬성입니다. 요것만 유일하다, 그죠? 그래서 리얼은 틀렸죠. 6인 이상 찬성이 아니라 과반수 이상 과반수가 찬성하면 돼요. 답은 기억 디귿이다, 그치? 오케이. 자, 50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성가보니 같은 사람이 이게 동성동본 결혼 못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진짜 있잖아요. 옛날에는 동성동본이면은 촌술분하고 결혼 못했어요. 와, 진짜 무식하죠. 우리나라 김해 김씨가 몇만 명이야. 김해 김씨까지는 결혼을 못해요. 옛날에는 그랬겠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막 알고 봤더니 근데 연애할 때 미리 이러는 거야. 혹시 본이 어떻게 되세요? 김해 김씨인데 그래요? 그럼 우리는 아들 만나지 맙시다. 야, 진짜 지금은 확 줄였어요. 지금은 가능한데 지금은 그 형들 촌수를 확 줄여버렸어요 이렇게. 지금은 뭐 예지간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막 사촌끼리 결혼할 수는 없잖아, 그지? 막 그거는 우리가 정상 그거 아니면은 거의 다 봐줍니다. 자, 어쨌간에 동성 A는 동성동본 혼인을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민법 조항에 대해서 헌법 끝에 헌법 불합치결 이게 이제 이 A가 누구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헌법 조항이 지금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누가 되겠습니까? 헌법재판소, 그죠? 헌법재판소는 거지. 옳은 것은 1. 이러면 헌법재판소는 사법부랑 별개의 계통입니다. 사법부랑 그 별개의 그래서 헌법재판소랑 대법원이랑 자꾸 싸워요.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싸우면 이게 왜냐면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사법부 질서로 이렇게 비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1번 같이 말하면 안 됩니다. 사법부의 최고기관 누굽니까? 대법원. 오케이, 대법원이야. 2번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권 이거는 법원의 권한이야. 이거죠. 제청권은 법원의 권한이야. 3번에 그러네 국가기관 상환의 권한 이게 뭡니까? 좀 전에 봤던 권한쟁의다, 그죠? 맞아요. 4번은 뭡니까 여러분? 탄핵 소추로 의결한데 국회 권한이다, 그죠? 의결권은 국회 권한이야.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자, 가는 여러분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구분기 기본권이 침해당했어요. 그럼 헌법재판소는 뭘 할 수 있습니까? 헌법 소원 심판권이죠. 근데 이때 헌법소원은 권리구쟁이야, 우연심사행이야.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 기본 권리구제행위죠, 그죠? 권리구제행 헌법소원이야. 2번에 난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됐을 때 재판의 전제가 될 때 할 수 있는 거 위헌 법률 심판권 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족 기본주의를 위반했을 때 위헌 정당 해상권 뭐 심판권 이렇게 그런 거다, 그지? 자, 기억에 가는 헌법소원 뭐 맞고요. 니은에 나의 재청 주체는 법원이다. 그렇죠? 재청 주체는 법원입니다. 오케이. 기억 니은이 맞고 다의 심판 결과 여러분 그 위헌정당 해산은 그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내리지면 끝이야. 그럼 뭐 법원 가지고 싸울 수 없어요. 안 돼. 뒤에 것은 틀렸어요. 상고할 수 없어요. 리얼에 다 국회가 여러분 위헌정당 해산에서 제소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저 정당이 위헌이야 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에다가 저 정당 해산 좀 시켜주세요. 누구의 권한입니까? 정부의 권한이야. 탄핵 절차에 있어서 그거는 국회가 진행하고 위헌정당 해산은 누가 진행한다고? 정부가 합니다. 정부. 자, 5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 여러분 일단은 재판관들은 법관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관의 자격을 가진 맞고요. 부인이고 맞습니다. 대통령이 합니다. 2번에 명령규칙 처분이 헌법 위반할 때는 재판의 전제가 될 때는 누가 판단한다고? 법원이 판단하고 대법원이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 2번이 틀렸네. 3번에 여러분 탄핵 소추는 탄핵 소추 결재 의결이 났어요. 국회에서 3분의 1로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정지된다. 이거 맞아요? 정지된다. 마지막에 4번에 이것도 중요하다, 그죠? 법률의 위헌 결정 맞죠? 위헌이고 합헌이 아니야. 탄핵 결정, 해상 결정, 헌법소원 인용 결정이죠. 기각 결정이 아니야. 이런 것들은 뭐 6인상 찬성. 여기 하나 빠져 있다, 그죠? 뭐 권한쟁의만은 과반수. 권한쟁의는 과반수니까 빠져 있어요. 까지. 그거 다 세트로 다 암기하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뭐 이유가 왜 그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 그 제도 자체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지? 자, 5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헌법 개정은 국회 제적 과반수가 시작할 수 있고 또 대통령도 가능하죠. 1번 지문도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이번에 제한된 그 개정안은 20일 이상 공고 절차를 거쳐야 돼요. 20일 이상 공고, 그죠? 오케이. 3번에 국회의원 과반수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4번에 헌법 개정 의결은 이거 앞에 이게 틀렸네, 그죠? 그냥 뭡니까? 그냥 제적 3분의 2 이상 찬성이에요. 앞에 뭐 국회 제적 과반 출석과 이런 거 없어. 그냥 제적 과반수 찬성입니다. 4번 같은 경우 언론 보면 헷갈릴 수 있겠다, 그죠? 헌법 개정안 의결 그 과정은 그냥 제적 과반수, 제적 3분의 2지 뭐 출석 얼마에 출석하는지 안다, 그죠? 그런 거 앞에 이상 그 다른 조건이 컨디션이 안 붙어요. 그냥 제적 3분의 2야. 땡 틀렸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초대 대통령 한해서 중임은 제한을 철폐하겠다. 요게 2차 개헌 때죠. 우리 기억 지문이 우리나라 헌법 개정에서 2차 개헌 때입니다. 대통령 국회 간선제 도입 요렇게 우리가 3차
국회에서 우리 국회 간선 대통령 국회 이름 잠시만 내가 착각했다. 대통령 국회 간선제를 도입했단 말은 우리가 3차 개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2공화국 제3차 개헌입니다. 요때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뭐 할 때인가 하니까 의원내각제를 할 때입니다. 그죠? 이건 3차 개헌입니다. 자, 지금 지문을 잘못 봤어. 티것의 통일주체국민회의 신설 요거는 7차 개헌 때죠. 우리가 통상 말하는 유신헌법입니다. 7차 개헌. 리얼의 직선자 단임자 이게 9차 개헌이 그죠? 고려되어 있네. 2, 3, 7, 9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1번의 기억은 건국 이런 요거는 지금 2차 개헌 때니까 건국 헌법은 아니죠. 틀렸다. 2번은 여러분 우리 의원 내각제일 때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의 지위가 아니고 그냥 국가 원수의 지위밖에 없다. 맞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신헌법을 신대통령제라 그래서 뭐 대통령 권한이 굉장히 강력했던 시대를 합니다. 오케이, 뭐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이제 민법을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법. 이러면 사회법이라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사회법은 우리 법칙에서는 공법이 있고요. 사법도 있습니다. 사법. 공법은 국가의 권력 작용이에요. 근데 뭐 형을 집행하고 뭐 소송을 진행한다든지 형 집행하는 그런 게 공법이고요. 공법이고. 사법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죠. 그죠? 개인과 개인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 중간에 있는 게 사회법이에요. 사회법은 원래는 요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소비자 보호법이라든지 뭐 노동관계법입니다. 노동관계법이야. 뭐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이게 사법 관계예요. 사법이에요. 근데 한쪽 힘이 너무 약해. 근데 소비자와 삼성전자의 계약 관계를 대등하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또 노사 간의 관계,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대등하지는 않죠. 힘이 한쪽이 센다 그지? 그래서 약한 쪽을 도와주는 게 사회법이에요. 그런 영역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보면은 사회법은 공법에 속한다 그러면 그거는 공법도 아니고 사법도 아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기본 베이스는 사법인데 그래서 공법적인 규제가 막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뭐 공법이다 사법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에 그래 있네 이런 것들 그지? 이것에 노동법은 노사 간의 대등한 계약을 위해서 고용계약의 자유를 일부 제한한다. 맞습니다. 리얼의 경제법의 목적은 규제 완화가 아니죠. 규제를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시장을 규제하겠다 이 말이야. 시장을 기업들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도록 규제하겠다 이런 것들이 규제 완화가 아니고 규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업의 발전을 지원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힘의 균형을 유지한다, 뭐 추구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58번 3대 원칙입니다. 가는 여러분 뭐예요? 계약 자유 원칙이죠. 나는요 이게 말 그대로 과실에 따르니까 이 과실 책임주의다 그죠? 다는요 이건 재산권 절대 또는 소유권 절대 원칙이죠. 기억해서 가는 계약 자유 원칙, 나는 과실 책임 원칙, 다는 이게 그 소유권 절대 원칙이다 그죠? 1번에 기억 보겠습니다. 가는 현대 사회에서 계약 자유 원칙으로 수행된 게 아니라 이게 원래는 계약 자유 원칙인데 오늘날에서는 계약 공공의 원칙, 계약 공정 원칙 이렇게 바뀐 거야. 이번에 나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래는 과실 책임 원칙인데 무과실 책임 원칙이라는 것이 이제 도입됐다. 그래서 예외를 인정한다. 맞습니다. D가 가와 다의 원칙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거를 우리가 좀 전에 말했던 이 근대민법의 3대 원칙들이 결과적으로는 신분제, 중세의 신분제 질서로부터는 벗어난 데 도움을 줬지만은 이제 신분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강자들, 힘이 달리고 부자들이 책임을
또 면피하는 그런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변형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디귿에 맞아요. 악용되기도 했다. 맞습니다. 리얼에. 또 수업에서 이걸 많이 강조했어. 그래서 우리 현대민법 3대 원칙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근대민법의 3대 원칙이 완벽히 폐기된 게 아니고요.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고 플러스 알파 됐다. 그래서 리얼에 보시면은 근대민법의 원칙이 있던 가나다가 두 번째 줄에 모두 폐기되고 각자 새로운 원칙으로 채택된 게 아니라 그냥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고 플러스 알파 됐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5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상 태아는 가가 없다, 기억이 없다. 뭐가 없겠습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한 거죠. 권리 능력이 없다 그래야 되겠지. 기억이 권리 능력이네. 다만 상속이라든지 이런 경우 있다 그랬죠.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그랬습니다. 1번에 이런 미성년자 하더라도 미성년자가 좀 위태위태해서 그렇지, 그지? 사람이자, 그지? 사람이야. 뭐는 있다고? 권리 능력이 있어. 1번에 일단 1번. 2번이 왜 틀렸습니까? 자연인만 아니라 법인도 있다. 3번에 권리 능력은 출생 신고하고 아무 관계 없다 그랬죠. 그냥 태어나기만 하는 순간, 태어나는 순간 그 자체 바로 권리로 능력이 인정된다. 사람이기 때문에. 4번에 제한 능력 제도는 여러분, 제한 능력 제도는 권리 능력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행위 능력을 문제 삼는다. 그죠? 행위 능력을 문제 삼는다. 자, 틀렸습니다. 60번 볼까요, 여러분? 계약의 효력이에요. 계약 효력 발생 요건이네. 여러분, 우리가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을 체결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 계약이 효력이 있으려면 어떤 조건을 구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1번에 당연히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의 주체인 두 사람이 각각 권리 능력은 있어야 되겠죠. 달리 말하면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은 당연 얘기입니다. 2번에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 자체가 법을 위반은 안 되겠죠. 두 사람 사이에 계약했는데 이렇게 있는 내용이야. 살인 청부 계약이야. 그럼 그 살인 청부 계약을 우리가 아무리 두 사람 사이에 합의했다 해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다. 그래서 2번에 강행법규를 반하면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무효야. 3번에 사회적으로 당연히 타당해야 되고 실현할 수도 있어야 돼. 근데 뭐 두 사람 사이 합의를 봤는데 합의 내용이 그래서 뭐 우리 인천 앞바다에 빠져 있는 내가 어저께 100원짜리 하나 빠뜨렸어. 인천 앞바다에서 찾아줘. 어떻게 찾아줘? 그거를 실현 가능성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계약이 아니에요. 실현 가능성 없어. 안 돼. 4번은 내용과 표시가 일치된다. 이걸 우리가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있잖아요. 팔아라 했어요. 근데 A 머릿속에는 뭐가 A 머릿속에는 뿅뿅뿅뿅 101호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B는 있잖아요. 오케이 팔게 그냥 팔아라 이렇게 뭐 목적을 말하죠. 그냥 팔아라 말한 거야. 머릿속에는 요게 들어있어. 그지? 지는 이렇게 생각이야. 근데 B는 오케이 했는데 머릿속에 102호가 있는 거야. 왜냐면 어쨌거나 두 사람 사이에 만나가지고 101호를 팔 건지 102호를 팔 건지 두 사람 사이에 막 합의를 이야기를 했어요. 고민 끝에 A는 그냥 지는 101호라 생각하고 팔아라. 지는 또 이렇게 생각했다 그지? 두 사람 사이에 팔아라 오케이. 겉으로는 성립한 것 같지만 내용이 다르지.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이게 이제 이게 있는 마지막에 얘기해요. 어떤 일치하지 않는다. 이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당연히 계약하면 성립 안 되겠죠. 이렇게. 자, 61번입니다. 자, 이 지문이 뭡니까, 여러분? 특수불행이다, 그죠? 자, 우리 특수불행위는 주로 뭐였습니까? 무과실 책임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죠? 오케이. 100% 무과실 책임도 있었고. 좀 중간적인 책임도 있었다고 누차 말했다 그죠? 완벽한 무과실 책임은 아니지만은 자 그런 거 특수 책임입니다. 1번에 개를 데리고 산책 갔다가 내가 개를 데리고 산책 가는데 여러분 강아지가 행인을 물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줄에 개의 점유자가 손해배상한다.
이거 우리가 동물 점유자 책임 있었죠, 그죠? 맞아요. 이때는 요 개를 데리고 있던, 개를 산책 데리고 나왔던 요 사람이 꼭 개 주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에 칵테일 종업원이 칵테일 제조 묘기를 부리는 도중에 잘못 던진 컵에 손님이 다쳤다. 그때 사용자가 책임진다. 요거는 요 칵테일 직원도 책임지고 사용자도 책임지죠. 사용자 책임입니다. 맞아요. 3번에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중에 부딪혔다. 이거는 그냥 지 책임이죠, 그죠? 이거는 승용차 주인의 책임은 아니에요. 근데 본인 책임. 이거는 일반 불명의 책임이야. 일반 불명의 책임. 이거는 전형적으로 과실 책임이 적용되는 일반 불명의 책임이야. 특수 책임이 아니고. 4번에 5세 자녀가 남의 집 창문을 깨뜨렸어요. 부모가 책임져야 되겠죠. 뭐기 때문에 감독자 책임. 4번은 감독자 책임이네. 그래서 1번, 2번, 4번은 특수불명의 책임 유형 맞습니다. 3번은 아니다. 그죠? 일반 불행이야. 이렇게. 자, 62번 문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갑 케이스는 뭐예요? 이거 위에서 봤다 그죠? 갑이 운영한단 말은 갑이 사장이다 그죠? 아르바이트생 을이 실수로 뜨거운 음료를 쏟아 손님을 다쳤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일단 직원인 을은 일반 불행의 책임을 지죠. 여러분 우리가 직원 을과 사장의 책임이 다르죠. 그 피해자가 있는데 그죠? 피해자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피해자는 을한테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어, 그죠? 물을 수 있고 얘는요 이렇게 하는 이거는 사용자 책임이야. 이건 사용자 책임. 그래서 피해자는 두 개 다 가능합니다. 요거를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요거를 물을 수도 있고 양자는 어떤 관계라고? 이게 이제 공동 불법 책임이에요. 공동 책임입니다. 이거. 두 개 다 가능하죠. 자, 그래서 근데 병 같은 거는 뭐예요? 병 같은 경우는 병이 소유자 그죠? 병은 소유자죠. 소유자고 임차인이 누구예요? 임차인이 지금 정이다 그죠? 정이야. 정은 임차인입니다. 어떤 여러분 피해자가 있다 그죠? 피해자분 여러분 이건 순서가 중요하지 그죠? 자, 요렇게 뭐 1차 요게 뭐 2차야. 그래서 임차인은 점유자 그죠? 공작물 점유자는 1차 책임지고 소유자는 2차 요거는 그 소유자 책임은 절대 무과실 책임이야. 근데 임차인의 점유자의 책임은 이건 중간 책임이죠. 중간 책임입니다. 여기서 우리 사용자 책임도 중간 책임이죠. 중간 책임이에요. 그죠? 중간 책임이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중간 책임이란 말은 일단 책임지는데 나는 이런 걸 자기가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 사유를 주장하면은 이유가 있으면 그래 너는 책임 안 지도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지. 이게 중간 책임이야. 이게 사용자 책임이나 이건 다 중간 책임이고 요 소유자 책임은 절대 무과실 책임입니다. 이거는 소유자는 무조건 책임져야 돼. 근데 순서가 1차로 묻고 해결 안 되면 2차로 이렇게 들어간다. 그죠? 1차, 2차는 항상 책임 들어갑니다.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을의 불행위가 고의가 을은 누구야 지금? 이거 직원이다. 그죠? 을의 불행위에 고의가 없으므로 여러분 일반 불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 다 들어간다. 그죠? 고의가 없기 때문에 책임 없다 그러면 안 돼. 2번에 갑의 불행위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갑의 뭐지? 그래서 이거는 둘 다 여러분 요거는 공동 불행이니까 요것도 이게 인정돼 두 개 다 인정되는 거야 이거. 두 개 다 인정되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공동 불행의 책임이라 그랬죠. 같이 책임져야 돼. 아니 이건 이 말 그냥 한 수업 전에 말했다시피 이건 이런 말 아니죠. 그래서 만약 피해자가 여러분
천만 원 정도 피해가 발생했어요. 이 피해자가 이 직원한테도 1,000만 원 받아내고 사장한테도 1,000만 원 받아내고 따블로 해가지고 2,000만 원 받아낸다 그런 이야기 아니다, 그죠? 이거는 어떤 말이라 그랬습니까? 피해가 1,000만 원이면은 을이든 갑이든 누구한테든지 1,000만 원만 받아내면 돼. 더 이상 받아내지 못해요. 이게 피해자한테는 피해자 입장에서 여러분 을한테도 받아낼 수도 있고 사장한테 받아낼 수 있다 그러면은 훨씬 피해 구제가 쉽겠지, 그죠? 완벽하고. 그렇게 그럴 목적으로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지 2천만 원을 받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번에 병과 정은 여러분 요 두 을과 갑과 을은 공동불행인데 이 병과 정은 공동불행이 아니에요. 어떤 거라고? 1차 2차라니까. 1차 책임 2차 책임. 공동은 같이 책임져.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사장과 직원은 같이 책임진다, 그지? 근데 이 임차인과 소유자는 같이 책임지는 주체가 아니에요. 일단 누가 책임진다고? 임차인이.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누가 책임진다? 집주인이. 이거는 공동관계가 아니야. 그래서 3번에 병과 정은 공동이라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1차, 2차 순서가 있어. 4번에 을과 정의 갑과 병은 과실 책임이 아니죠. 일종의 뭡니까? 일종의 무과실 책임이야. 일종의. 그래서 근데 완벽한 무과실 책임은 아니에요. 병은 완벽한 무과실 책임이야. 절대 무과실 책임이야. 그런데 요 사장은 뭐라고? 중간 책임이야. 중간 책임. 이걸 우리가 상대적이라 그래요. 상대적 무과실 책임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기억해 보십시오. 됐고요. 64번 볼까요? 다음 사례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갑하고 을이 지금 싸웠다, 그죠? 그래서 갑과 을이 싸웠다, 그죠? 갑이 지금 을을 이렇게 폭행했다, 그죠? 이렇게. 두 가지 문제 되죠. 하나는 뭡니까? 민사적인 문제, 하나는 형사적인 문제가 되죠, 그지? 우리 이거 수업에 많이 했죠. 자,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자, 1 기억에 갑과 을이 폭행에 대해서 요거는 손해배상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손해배상 문제고 얘는 뭡니까? 이거는 형사 책임 문제야. 형벌, 그죠? 이거는 뭐 깜빵에 보낼까 말까. 근데 이 양자의 책임은 전혀 별개의 책임입니다. 손해배상 해줬다 해서 형사 책임이 면제되는 거 아니야. 깜빵에 간다 해가지고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전혀 별개의 책임입니다. 기억에. 그래서 민사상 합의하면은 형사 책임 면제 no. 니은의 을은 폭행의 피해자이므로 여러분 그 을은 그 피해자이므로 민사 재판에서는 누가 소송을 제기합니까? 을이 소송, 그죠? 그래서 을을 뭐라면 여기서 우리가 원고라 그러지, 그지? 근데 우리 형사 재판은 을이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죠. 누가요? 검사가. 형사 재판은 항상 검사가 진행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원고입니다. 민사 소송은 을이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을이 원고지만은 형사소송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다, 그죠? 그거는 검사가 하기 때문에 검사가 원고입니다. 이게 틀렸다. 디귿에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죠. 그건 가능하죠. 리얼에 갑은 자 유죄의 판결이 뭐 될 때까지 확정, 그죠? 기본적으로 무죄 추정 원칙이 있는데 이 경우에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시점은 유죄의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계속 추정된다. 굉장히 유죄 확정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누차 말했어요. 그렇게 기억하시 바랍니다. 답은 D가 리얼이다, 그지? 자, 페이지 넘겨볼까요? 64번 상속법입니다.
이거는 뭐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여러분들 문제를 다시 풀어봤지만 이거는 사를 다시 눈으로 다시 보세요. 자, 지금 여기서 보니까 전처한테 그죠? 이혼한 전 부인한테 재산을 다 넘긴다는 그는 유언장을 썼네요. 자, 10억인데 요렇게 유언장을 작성하고 사망해 버렸어요. 요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자녀 유족들이 여기서 유족은 누굽니까? 배우자랑 여러 그죠? 어 이거 직계 비속이고 배우자니까 요 두 사람이 배우자가 요 10억 중에서 받을 수 있다 그랬지? 얼마만큼요? 50% 2분의 1까지 받을 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그럼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원래 여러분 그 이는 어떤 100% 정려가 유정이 없었다 그러면은 원래 얼마 받았겠습니까? 요거를 1.5를 받아왔다 그지? 그죠? 그러면은 10억을 어떻게 나눠야 되나? 우리가 10억 어의 이거 목선 2.5분의 1.5다 그죠? 수치가 뭐 이렇게 놓을까? 5분의 3인데 아까 요거 6이니까 원래 어른 그러면 전체 10억 중에서 6억을 받아 원래 법정 상속권이 진행되면 6억이고 병은 4억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류분권은 어떻게 받습니까? 유류분권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까지 그래서 근데 을이 받을 수 있는 것은 곱하기 2분의 1까지 3억을 받을 수 있고 2분의 1까지 그래서 토탈 뭡니까? 합이 을과 병은 저 전차한테 가가지고 5억을 돌려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구체적인 몫은 을은 3억, 병은 2억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1번에 갑의 유언이 유효하다면은 유류분이 병이 전체에게 유효할 수 있는 유류분이 즉 엄마보다 을보다 작다. 이게 답이네, 그죠? 1번이 답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까지 KB 차이가 나는지까지 계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번은 여러분 정은 지금 모친이잖아요. 모친은 안 돼. 모친은 지금 상속권이 없죠. 모친은 상속권이 없어요. 3번도 틀렸고 4번 다 틀렸습니다. 오케이. 자, 됐고요. 밑에 문제 한번 볼까요? 65번도 일단 문제를 계산 문제니까 문제를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족 관계는 이렇네요. 배우자가 정이 있고 아들이 무가 있습니다.
뭐 엄마랑 동생은 상속권 없어요, 그죠? 아들의 상속분이 얼마냐? 이거는 뭐 아들은 18 곱하기 얼마입니까? 1과 1.5다, 그죠? 그러니까 2.5분의 1의 몫을 가져가죠. 뭐 5분의 2야. 그러면 그지? 5 하면은 5, 35, 5, 6, 30, 3.6이다, 그죠? 맞지? 5, 6, 30. 맞지? 그렇게 그러니까 3.6 곱하기 2니까 7, 6 아니지? 7.6, 7이 맞죠? 7억 2천을 받아갈 수 있는 거죠? 이 몫은 7억 2천입니다. 전체가 18억인데 그 중에서 전체 지분이 2.5고 자기 몫이 1이야. 2.5분의 1. 오케이. 여기는 단순한 계산 문제네요. 자, 6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는 금방금방 이런 계산할 수 있을 거고, 이거는 뭐 좀, 이건 약간 유류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한꺼풀 더 복잡하지만은, 유류분 내가 그 배우자랑 직계비속은 법정 상수분이 2분의 1까지, 그지? 만약에 이러면 직계 존속 같으면은 법정 상수분 3분의 1까지 줄어들죠, 그죠? 그거는 기본으로 암기하시고, 여기까지는 잘 안 나와요. 주로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그냥 배우자랑 직계 비속 정도는 해가지고 2분의 1, 2분의 1 정도는 기억해야 돼, 유류분 건. 66번입니다. 이 문제는 뭡니까 이거? 이 우리 계약 절차다, 그제? 가가 계약 체결, 중도금, 잔금, 등기. 1번에 계약 체결 단계에서 계약금을 줘야 계약이 성립하는 건 아니죠. 계약금 주는 것과 계약 성립은 전혀 별개다, 그죠? 안 줘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2번에 가의 단계에서 나 단계 이후 중도금 지급 이전까지는 그래서 계약금만 포기하면은 계약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죠. 오케이. 맞습니다. 3번에 다 단계에서 잔금 지급 단계에서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no. 잔금 지급과 관계없이 뭐 등기가 이전되어야 돼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시점은 잔금 지급 시점이 아니라 등기 이전 시점입니다. 등기가 안 넘어오면은 잔금을 아무리 준다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고, 또 다르게 말하면은 소유권만 넘으면은 잔금을 한 푼도 안 치는다 하더라도 소유권 넘겨주면은 그 등기 이전 시켜주면 소유권 넘어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죠? 되게 믿는 관계라 그러면은 잔금 좀 더 줄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는 잘 없지만은 이론적으로 얼마나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4번에 이때는 여러분 이제 소유권이 넘어왔으니까 갑구 얼구 중에서 뭐 갑구다, 그죠? 뭐 틀렸네. 얼기가 아니야. 오케이. 67번까지 풀까요? 자, 이것도 많이 했죠, 여러분. 기억의 내용 증명은 우편에 기재된 그 자체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인정되면 말도 안 되죠. 이건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야. 기억 틀렸어. 니은의 민사 재조정 제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관계없다 그랬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야. 니은 그래 틀린 거야. 디귿에 여기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고요. 리얼에 소액사건은 3천만 원까지 맞죠. 간단하게 해치웁니다. 그 리얼이 맞는 이야기야. 오케이. 자, 잠시만 끊읍시다.